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영상 찍고 또 찍는 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시도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드린 이 월든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책이 재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저는 이 분의 철학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진짜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이렇게 포스트잇도 하고. 일단 월든이라는 제목은요, 숲의 이름이에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이 월든이라는 숲에 가서 2년 동안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월든이고요.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멸의 고장. 소로우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 예찬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문명사회, 지금 우리 문명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잖아요. 소로우 때보다 지금은 더 발전했죠. 그때는 소로우 때는 막 이제 기차가 나오고 이럴 텐데 기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물론 언뜻 들으면 왜 기차가 나오고 계속 편리한 것들이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편리한 것이 나오고 문명이 발전되는 것이 무조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저도 생각해요. 소로우도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명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문명 사회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차라는 게 생기는 건 좋은데 기차가 생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장에서 매일매일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삶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로우는. 왜냐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채우지도 않고, 그 공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써버리니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 써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기차를 그렇게 노동자들이 열심히 공사를 해서 만든 후에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모아서 기차를 언젠가 탈 수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은 나이가 엄청 많아졌을 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50대, 60대가 되어서 퇴직을 한 후에 그때 가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 뭐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소로우의 생각인데요. 저는 소로우의 생각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한번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주 목적은 무엇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진실로 필요한 수단과 방편이 무엇인가 하고 교리문답식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현재의 통상적인 생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떤 생활 방식보다도 그것을 선호했기에 말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지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낫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 혹은 행동방식일지라도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나는 인생을 왜 사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약간 통상적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원래 학교 열심히 다녀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열심히 수능 봐서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직장에서 50대, 60대까지 최대한 오래 일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면 그게 진짜 좋은 삶이야 라는 어떤 통상적인 삶의 방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들은 이게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통상적으로 사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돼서 제가 다른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60대까지 회사 다니고 퇴직하고 그게 나쁘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답이 아닌데 다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인 거죠.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써보기도 했는데요. 생활 필수품을 마련한 다음에는 여분의 것을 더 장만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바로 먹고 사는 것을 마련하는 투박한 일에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소로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마련한 다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만약에 150만 원을 벌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다고 쳐봐요. 아니면 뭐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치죠. 100만 원으로 만약에 살 수 있다라면 소로우는 딱 그것만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더 일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러 모험을 떠나자라는 얘기예요. 모험을 떠나자는 게 멀리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심리적으로나 뭐 내가 하기 싫은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저도 완전히 진짜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일만 하고 싶지는 전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븐아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뜻에서 7시간 일하는 거를 이제 최대치로 잡고 그때는 일을 하되 다른 시간에는 좀 놀자,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 어떻게 하면 정직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지금보다 더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는 왜 제가 쳐놨냐면 소로우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구나 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어요. 소로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먹고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거예요. 저도 이걸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그게 절대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 게 여기 나오네요. 만약 문명이 인간 상황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문명은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보다 훌륭한 주택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괄호치고 나오는 부분이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단 현명한 사람들만이 그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당장에 혹은 궁극적으로 사려는 그 물건과 바꾸어야 할 생명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이 근처의 일반 가옥은 대략 $800 정도인데 그만한 돈을 모으자면 부양가족이 없는 노동자라도 10년 내지 15년이 걸릴 것이다. 이 가옥이라는 게 집 말하는 거예요. 이 계산은 노동자의 하루 수입을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로 따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기의 오두막을 마련하려면 생애 반 이상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재밌죠? 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1845년에 월든 호숫가로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인데도 내용이 참 비슷한 게 현실 반영이 잘 돼 있어요. 우리도 집 하나 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자가 집 하나 살려면 생애 반 이상을 바쳐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소로우는 그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 생명의 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다면 근데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생명과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인생이죠? 인생이 뭐냐? 하루하루 시간이 더해진 게 인생이에요. 내가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을 계속 하기 싫은 일에 쓰고 있다는 건 내 인생의 그 일부를 계속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이 핸드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100시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있냐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사지만 안 사고 싶은 거는 정말 안 사요. 내가 돈 쓴 만큼 내가 일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별로 소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지금 저에게 자동차가 필요 없고 전 면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는 있어야지 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상관없다. 왜냐? 내가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즐거운 일만 있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 계급의 호화로운 생활은 다른 계급의 궁핍한 생활로 균형이 맞추어진다. 요즘 뭐 문제되고 있는 뭐 갑질,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런 뭐 항공사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정말 어떤 계급이 우리의 정말 몇 배, 뭐 10배도 아니고 뭐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그 정도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또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물론 오래 살아서 차비라도 벌어놓은 사람은 언젠가는 기차를 타게 되겠지만 그때는 활동력과 여행 의욕을 잃고 난 다음일 것이다. 이처럼 삶의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시기에 미심쩍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인생의 황금 시절을 돈 버는 일로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고국에 돌아와 시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먼저 인도로 건너가서 돈을 벌려고 했던 어떤 영국 사람이 생각난다. 그는 당장 다락방에 올라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야 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완전 이걸 공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퇴직하면 시간 많아. 퇴직하고 해. 퇴직하고 여행 다녀. 진짜로. 근데 뻥이 아니라 전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퇴직하고 하라고 하길래 아니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나중 30년 동안 미뤄라고요? 정말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이 가치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명언이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이는 목수나 농부나 선원이 되어도 좋으니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짓만은 제발 삼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제발 방해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그 길을 갈 것이지 결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월든이라는 책을 좋아하신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